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잘 보내고 있으시죠? 저도 이제 마지막을 아쉬워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다뤄볼 내용은 이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복용하시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도 이게 복용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복용하시는 분이 간혹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먹고 어딘가 불편했는데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고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문의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복용하게 되고 그리고 개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 포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뤄볼 거고요. 각 영양제별 디테일한 부작용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포괄적인 부작용,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한 부작용, 영양제를 복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통계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 그 외국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좀 디테일하고 조금 심도 깊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분석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은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가장 그 저명한 가장 믿을만한 그 논문 저널에서 나온 이 발표 논문이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왔고요. 이게 꽤 유명한 이유는 10년간에 걸쳐서 미국에 있는 각 거점에 있는 응급실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10년간을 추적 조사했어요. 상당히 광범위하고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년 평균 2천여 명 정도가 응급실에 그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방문했다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10년이면 2만 명이 넘죠. 2만 명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도는 4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조사했고요. 총 2만 4천 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이별 통계거든요. 나이별 통계를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어린애들, 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900 케이스나 있고, 넘버수로는 5,000개가 있었고 비율로는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는 20대부터 34세 28%입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다음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많은 건 35세, 49세 그리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의외로 여성분들이 더 많았고요. 비율이. 그리고 이거는 뭐 인종이니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그 부작용을 유발한 그룹군 중에서 많은 게 이제 그 이런 생약이나 보충제, 영양 보충제 쪽이었고요. 총 65%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이 25%가 체중 감량 시켜주는 거죠. 체중 감량 시켜주는 게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체중 감량 시켜주는 거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카페인 같은 교감 항진제, 신경 항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 부작용이나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10% 1200명 정도는 에너지 부스팅 시켜주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일 겁니다. 그리고 3%는 이제 성적인 거, 그 다음에 3% 나머지는 심혈관 쪽 건강,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분, 신경, 무드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문에 나온 다 데이터 자료들을 그냥 제가 캡처해 온 거고요. 또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성별로 어떤 쪽이 많이 이제 선자가 생겼나 보면은 여성분들은 체중 감량 쪽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미량원소 채워주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었고, 남성분들이 이런 쪽 건강 쪽이고, 체중 쪽은 별로 없었고, 이런 쪽 섹슈얼 쪽이 더 많았네요. 자,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저널에서 10년간 추적조사에서 나온 결론이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가장 이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들을 통계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체중 감량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심계항진이나 뭐 흉통이나 뭐 타키카디아, 빠르게 뛰는 부정맥 같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 다음에 뭐 실신하는 뭐 전날 어지럽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구역구토, 복통, 그 다음에 알러지, 그 다음에 과민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각한 알러지 증상,
마비 증상과 실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의식의 혼동, 의식을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체중 감량시켜주는 것들이 부작용이 워낙 많아요. 외국 제품 직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부스팅 시켜주는 것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 실신, 심계양진, 흉통, 복통, 구역구통, 두통, 어지러움증, 뭐 실신 전 단계, 그 다음에 갑자기 생기는 급성 뭐 신경 인식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미량원소들 이제 주로 이제 드시는 게 요것들이죠. 이거 보시면은 가장 빈도가 많은 건 알러지예요. 알러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체중 감량과 에너지 부스팅 시켜주는 건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미량원소 여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연하곤란, 그러니까 알약 먹고 이제 목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거.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그리고 가장 많았던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두통, 어지러움증, 그다음 실신,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이제 신경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구역구토,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알러지. 그다음에 뭐 심계양진이나 흉통이나 타키카디아, 부정맥은 이제 빈도가 많이 낮았지만 3% 정도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러지가 가장 빈도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알약이 커서 목에 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두통이나 위장장애,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루한 논문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믿을만한 저널에서 인용이 많이 된, 그리고 대규모로 실행된 실제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논문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제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그 사례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실생활에서 많이 겪고 그리고 많이 복약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그리고 많이 호소하시는 그런 부작용 위주로 세팅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혹은 나중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제 복용하고 가장 흔한 것들은 이번 알러지가 이제 가장 흔해요. 앞에서 자료에서 보셨죠. 두드러기나 가려움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알러지가 나아가서는 과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얼굴이 막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신경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두통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러지는 아시겠지만 그 복용하시는 그 영양제 성분이 몸에 맞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거고, 혹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들이 맞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민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알러지가 조금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초기 알러지 반응으로 이제 과민증 같은 게 생기고, 이런 들어온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특히 흔한 것들은 이런 알러지 반응은 보통 뭐 프로폴리스, 뭐 화분, 스피리루나, 그리고 뭐 유산균 이런 것들에게 되게 흔하게 있는 편이죠. 흔하다는 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다른 거 대비 흔하게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위장장애, 각종 위장장애가 이제 흔하게 있는데, 이런 위장장애는 이제 구역, 뭐 복통, 그다음에 뭐 설사, 변비 등을 유발을 하고요. 이런 설사나 변비는 사실 흔하지는 않고, 일단은 소화불량 같은 거나 가슴 쪽이 답답한 거, 이런 게 되게 흔한 편입니다. 이거는 보통 비타민 B군 고함량 제제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제제에 되게 흔하게 있죠.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렇게 비타민 B군 고함량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역구토나 소화불량 증상이 반복돼요. 오메가3도 흔한 편이죠. 흔하게 반복되는데 그게 이 영양제 때문인지를 모르고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참고 드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위가 축납니다. 위가 버리거든요. 영양제를 먹어서 챙길 수 있는 건강적 이득 대신에 몸이 더 축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복용하시고 갑자기 소화불량이나 명치 쪽이 답답하고 아니면 아랫배가 아프거나 더 나아가서 속이 메슥메슥하고 계속 소화가 안 되는 막힌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장장애가 생기면은 어지러움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두통도 따라오거든요. 이런 과민증에 의한 두통도 있지만 이런 위장장애가 생겨가지고 어지러움과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나 장이 지속적으로 축나면서 위기능이나 장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에 있는 피들이 혈액들이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화불량이 유발되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쪽으로 피가 혈관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뇌 쪽, 머리 쪽에 허혈성 증상이 생깁니다. 그 피가 부족한 증상이 생기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어지럼증과 두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장장애가 심하면 이런 어지러움과 두통이 유발될 수 있고요. 보통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데 생길 수 있고 계속 뭔가 영양제를 먹으면 힘이 없고 어지럽고 이런 경우는 다 이런 4번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그리고 또 흔한 게 두근거림, 그다음에 흉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두근거림이나 흉통은 일단은 칼슘이나 그다음에 뭐 생약이 들어가 있는 뭐 프로폴리스나 그다음에 레시틴, 그리고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뭐 로얄젤리,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 영양제 이런 거에 생길 수 있는데 과민증으로 이 두근거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가서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나 이제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흉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심해지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돼도 중단하셔야 돼요. 대처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급성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급성 알러지 질환이거든요.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혹은 눈이나 입술이 붓는 경우, 이 붓는 경우는 맥관 부종이라고 해가지고 심한 알러지가 생겼을 때 이런 눈과 입술이 붓거든요. 그래서 눈이 입술이 붓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호흡곤란이 오면은 그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 의약품도 해당이 돼요. 특히 진통제나 부르펜 계열이나 뭐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거 생기면은 무조건 중단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발의 감각이 좀 무뎌지는 마비 증세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트륨이나 뭐 칼륨 같은 미량 원소들에 의해 생기는 증상들인데 그리고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유발할 수 있고요. 비타민 B12가 과량으로 들어가도 생길 수 있지만 손끝이 따끔따끔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생기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크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가장 흔한 게 알러지랑 이런 위장장애가 흔하고요. 알러지가 심해지면 이런 호흡곤란이나 눈, 입술 주위가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꼭 중단하셔야 되고요. 위장장애도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고 구역구토, 소화불량, 답답함, 명치가 아프거나 명치가 답답하거나 아랫배 쪽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 쪽이 막 뭔가 타는 듯한 혹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 식도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죠. 그런 게 생기면은 이거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3번 위장장애가 심해지면 어지러움과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디테일한 또 영양제별로 또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건데 뭐 비타민 K1과 혈전약을 같이 먹었을 때 혈전약이 이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지거나 어지럼증 혹은 뭐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오메가3, 뭐 아스피린, 뭐 기넥신 이런 거를 막 중복해서 먹으면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리고 뭐 세인트 존스 워스라는 그런 뭐 항우울제 뭐 갱년기약으로 쓰이는 거 있죠. 이거는 우울증 약이랑 먹었을 때 우울증 약의 약효를 증가시켜 버려 가지고 뭐 졸음과 두통 유발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합니다. 이 심한 알러지, 이렇게 맥관 부종이 생기고 눈, 입술이 붓고 호흡곤란이 왔을 때는 무조건 그 약은 드시지 마셔야 되고요. 두근거림과 흉통이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에는 복용하셔도 되지만 반복되면은 이것도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비 증세, 감각 이상 증세도 반복되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초기 알러지가 생겼다 사라지면 드셔도 되고 그리고 과민 반응도 생겼다가 사라지면 드셔도 되고요. 이런 위장장애 같은 경우도 생겼다가 사라지면 드셔도 되고 혹은 계속 반복되면은 식사 직후 가장 흔한 게 위장장애니까 식사 직후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뭐 식전에 먹는 약이든 공복 시에 먹는 약이든 상관없이 위에 부담되면 식후에 드셔보시고요.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은 식사 도중에 한번 드셔보시고 식사 도중에 드시면은 상당히 뭐 편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은 이때도 안 되고 이때도 안 되고 혹은 식사 직후나 도중에 먹는 게 되게 좀 불편하시면은 제품을 바꿔보는 경우도 이제 좋죠. 제품을 바꿔보시고요. 좀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더 함량이 낮은 걸로 바꾸시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는 경우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어지러움증과 두통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다려봤다가 계속 반복되면은 끊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생기면은 겁이 나고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위장장애 같은 경우는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알러지나 과민 반응, 어지러움증, 두통,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눈, 입술, 붓기 이런 것들, 마비 이런 것들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 중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복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생기면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심한 알러지나 심한 두통, 뭔가 심한 증상이 있으면 또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좀 참을 만한 증상이고 좀 경미해 보이시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셔가지고 또 생기면은 중단하시고요. 괜찮으면 드셔도 되는 거고, 특히 알러지 같은 경우는 심한데 드셔버리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같은 경우는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맥관부종, 눈주덩이가 퉁퉁 붓고 입술이 퉁퉁 붓는 이런 게 생기면 중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드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알러지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6, 7가지를 한 번에 드시면 안 되고 보통 하나에서 2가지 정도를 드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더하기 하나에서 2가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지 쫙 한 번에 여러 개 먹으면 어떤 게 알러지를 유발하고 어떤 게 위장장애를 유발하고 그날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꼭 이걸 체크하시고요. 근데 그냥 여러 개 이미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게 알러지 유발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빈도가 좀 높은 것부터 위장장애는 오메가3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알러지는 생약제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셔가지고 그 증상이 있으면 그 제품을 빼고 드셔보세요. 그래서 하나 빼고 증상이 계속 되나 안 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은 다른 거 하나 더 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그런 알러지를 유발하나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 알러지 체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영양제 복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체크해 봤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과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작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꼭 드시면서 체크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참지 마시고 잘라낼 건 잘라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담으로 제가 최근에 경험한 부작용, 저도 영양제 부작용은 거의 겪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생겼던 이 부작용, MSM 먹고 생긴 부작용이거든요. 혹자는 이건 해독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오래 먹다 보면은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사라진다라고 하시는데 과학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 먹고 일주일간 복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3g 정도 복용을 했어요. 옵티MSM 제품을 복용했고요. 이거 복용하고 나서 여드름이 막 올라왔어요. 여드름이 별로 없는 편인데 지금도 여드름 흉터가 좀 남았을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단했는데도 한 2주 정도를 계속 여드름이 시달렸습니다. 모낭염도 생기고 아무튼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먹자마자 제가 먹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큐텐, 유산균, 비타민C, 칼맥, 비타민 B군, 아르기닌 등등 먹는 게 많은데 이걸 추가한 순간 한 3, 4일 뒤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정일점을 찍더라고요.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뺐죠. 빼니까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좋아졌는데 이렇게 새로운 영양제를 먹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체크 잘 하시고요. 해독해서 여드름 이런 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보통 과민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이틀 근무하시면 이제 또 토요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꼭 추천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